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요즘 전주가 축구 열기로 뜨겁습니다. 피파가 주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지난 20일 개막해 열띤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는 지난 2002년에 이미 월드컵 본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20세 이하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치름으로써 축구 도시라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U20 월드컵 유치로 전주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명실상부한 축구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수입니다. 네, 안진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대은 전북축구협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동엽 전주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려는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중석은 2002년을 방불케 하듯 뜨거운 함성과 함께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세계적인 행사에 축구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흥분되고요. 기대도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꼭 4강 이상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개막전 입장 관중은 만원인 4만 2천 명. 이처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관중들로 가득 찬 건 지난 2001년 개장 경기로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펼쳐진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개막전 티켓을 구하지 못해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축구 좋아해서 지금 경기 보러 서울에서 왔는데 다 매진이 돼가지고 아쉽네요. 새 단장을 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중석과 가까워진 그라운드를 비롯해 고화질 HD급 전광판과 음향시설은 경기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음향도 더 좋아지고 전광판도 전광판 화면도 깨끗해지고 해서 선수들 경기 보는데 훨씬. 축구도시 전주가 호평 속에 세계 유망주들의 잔치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열기가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개막식하고 두 경기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았나 예. 싶고요. 특히 작년에 미국의 CNN에서 전주를 아시아 문화 관광의 3대 도시로 세계적인 뉴스를 보도로 했고, 그리고 또 1000만 관광 도시에 걸맞는 그런 개막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이제 피파 사무총장도 있었고 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많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 경기를 보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의 수준과 또 전주 시민들의 열정, 또 문화도시라는 그런 수준에 걸맞는 그런 경기였다. 아마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그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요. 네.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좀 그 감사의 인사를 좀 했다고 하던데. 예, 신태용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나이도 동갑이고 해서. 예. 그리고 전주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 경기 때 보여준 그 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격려, 또 많은 분들이 또 감동했던 것은 자국 경기가 아니었던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 때 전주 시민들이 저렇게 다른 나라 경기에도 환호하고 격려하고 또 양 국가에 대해서 또 동시에 애정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호평도 받았고, 또 특히 신태용 감독께서 전주 시민들의 애정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었다고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예, 이번 대회 6개 도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게 유치 경쟁을 했죠? 그럼요. 예. 특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김대은 전라도 축구회장님께서 굉장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서울도 떨어지고 또 울산도 떨어지고 포항은 또 중간에 포기를 했고, 특히 저희가 유치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객관적인 시설 또 호텔 문제라든지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거리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끌어낸 거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어느 한 인터넷 매체에서 60만 이 작은 도시가 1000만 서울을 이긴 힘은 뭘까? 이렇게 분석 기사도 쓰기도 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전주 시민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해서 특히 이제 유치도 했지만
개막전, 결승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개막전은 그 국가의 상징을 담는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특히 전주가 개막전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대은 회장님. 예. U20 대회 뭐 두 번째로 큰 축구 경기다. 피파에서 예. 주관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전주가 이 대회를 치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월드컵은 잘 알지만 20세 월드컵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20세 월드컵은 1977년 티즈니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이번 대회까지는 21번째인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83년도에 빨간 그 4강 들었던 것이 이 대회라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대회로 인해서 이 대회 끝나고 1년이나 2년 있으면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배출은 되기 때문에 이 대회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엽 기자 현장에서 취재했는데요. 네. 첫 경기 개막전 10,000원 관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상당히 많았고요. 열기가 어땠나요?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2002년도에 우리가 전 국민이 참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잖아요. 우리가 사광 신화도 이뤘고 그 이후로는 좀 우리 물론 전북현대 경기도 많은 관중들이 왔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참 관중들이 뿜어내는 함성과 열기가 참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서도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42,000석이 매진이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23일 아르헨티나전 같은 경우에서는 평일 8시 경기였거든요.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제가 그 현장에 입구에 있었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되니까는 경기 시간 임박해서 퇴근한 시민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의 또 관중이 들어차서 우리가 강호 아르헨티나를 꺾는 그런 데 힘을 많이 주셨잖아요, 관중들이.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경기 취재를 하면서 선수단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 전주에 머문 선수단들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린 선수들이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좀 뭐랄까요, 기가 있게 잘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이었고요. 신태용 감독 역시도 그런 전주에서 훈련을 만족했는지 기자들에게 평소에 장난도 잘 치는 분인데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는 꼭 꺾겠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결과가 그대로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전주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이런 정도의 열기를 가진 대회가 근래에 드물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전주에서 모두 9경기가 열리게 되죠. 남은 경기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선전이 이제 다 치러졌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이제 16강전, 8강전, 4강전 이렇게 세 경기가 있거든요. 우리 대표팀의 경기 여하에 따라서 이제 전주에서 많으면 2경기가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대표팀 성적이 조금 좀 떨어진다고 하면 아쉽게도 전주에서의 경기는 없고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국제대회 하면은 이제 그 파급 효과가 항상 기대되는데요. 2002년 이후에 뭐 10몇 년 만에 이런 큰 대회, 축구로서는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월드컵이나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가 메가 스포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한국 문화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경기장 건설이랄지 그 경기장을 건설해서 이제 그 경기를 할 때 오는 그 관객들을 위해서 그 교통시설들 또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로 지역의 그 브랜드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상승 효과를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제 2002년도는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의 어떤 스포츠 문화 이것이 진입하는 시대. 그리고 많은 세계 시민들이 한국을 아는 올림픽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국의 문화적인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랄지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도 한국을 알고 코리아를 알고 이렇게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무형의 가치는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제대회 기대 효과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도시로서의 전주의 명성, 그다음에 또 남은 과제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역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주가 국제대회 어떤 축구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또 축구 도시로서의 명성을 찾기 시작한 그 시작점 역시 예. 2002년 월드컵이죠. 예. 맞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전주가 또 전북이 이제 축구 종주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그 성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 이전에 1997년에 전북 다이노스로 이제 예. 창단을 했던 그 축구팀, 그리고 97년에 이제 2000년도에 전북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 공도 절대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전북현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2000년, 2003년, 2005년도 FA컵 우승을 하면서 전북이 이제 축구도시로서 드디어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적 관심 또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2002년 월드컵 계기로 생겨났고요. 특히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전주성이라고 불리는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안 교수님, 예. 그 전주성,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이런 얘기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경기장 말고도 2002년 월드컵의 유발 효과라고 할까요? 뭐 파급 효과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경기장이랄지 부대 시설 이런 지금 그 월드컵 경기장 부지가 한 5, 6만 평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지를 이제 그때 시장님이랑 하셨는데 그때 수치로서는 약 1조 원의 효과가 넘었습니다. 한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됐고 한국은 10조 원이 넘는 그 월드컵을 해가지고 그 경기 유발 효과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종사하는 그 일자리 창출도 약 계산해서 한 13,000자리 정도가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실은 컸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스포츠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 나갔고 일본하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일본도 10개 도시, 한국도 10개 도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에 그 이동국 선수가 이제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그 고베의 피셀 그 코리아 그 팀에 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일본 고베하고 그다음에 오사카 이런 지역들을 다녔는데 그 고베 시장도 와가지고 경기장까지 다 안내주면서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래서 참 그 친절함을 저희들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한국은 또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또 전북은 또 그때 한참 그 한옥마을이 이제 개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관광 도시로서 또 문화 스포츠로서 그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찬스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 효과를 충분히 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제가 조금 예.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북이 1963년도에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렀는데요. 지금은 전국체전 열기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그런 전국체전 그런 거였었는데 아마 2002년 월드컵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 도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 전주에서 치르는 가장 큰 국제행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 의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거죠. 위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언젠가 한 번쯤 모여서 우리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합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또 특히 지금 삼천천과 그 전주천이 만나는 이편한 세상 그 아파트 지역이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수천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었는데 그때 월드컵을 명분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예. 치우는 계기가 됐고 근데 도로 인프라도 뭐 그러면서 이제 완비가 됐고요. 또 특히 한옥마을이 성장하는 데는 2002년 월드컵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숙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좀 바꿔서 우리가 그 숙박 민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한옥마을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대윤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 축구인들끼리 만나면요. 전주가 축구 도시로서의 위상, 뭐 역할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사회자께서 우리 전북 축구가 2002년으로 해서 큰 획기적인 발전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오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주에서는 그 이전부터 축구 선수들이 아주 많은 배출한 도시입니다. 사실 축구 하면은 우리 전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금석배가 91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예. 그때는 지자체에서 축구 대회를 창설한 데는 생각도 못했던 것을 우리 전라북도 축구협회에서 91년도에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전북 축구가 좀 활성화가 됐고요. 또 2002년 발판으로 해서 더 커졌지만은 우리 관중 문화가 형성됐던 것은 2006년 우리 전북 현대가 AFC를 우승하고 난 후부터 이 관중들의 열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전주 축구도시 명성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대회요. 또 예. 그 밖에 전북현대 K리그에서 전북현대가 연고지로서 전주를 이렇게 튼실히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그렇죠. 않나 아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북 현대가 94년 또 전북 현대라는 것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전북에는 전주 완산 버팔로라는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90년도에 있었는데 재정상 이후로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94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서 그 팀을 인수해서 오늘날의 전북 현대라는 축구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강동엽 기자, 전북현대 얘기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전북현대가 프로축구에서도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전주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관중 수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좀 추가로 좀 해주시죠. 그 전북 현대 선수단하고 저 기자들하고 이렇게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예. 옛날에 보면은 솔직히 관중들의 열기 이런 부분은 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이 전주가 양반 도시라고 하던데 이게 선수들이 와서 우리 그라운드에서 응원이나 잘 관중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했는데 이젠 정말 달라졌죠. 예. 다른 도시들에 있는 시민들도 불화할 정도로 열기를 많이 우리 축구 선수들이 불어넣고 있는데 연간 관중하면 16,000명 정도 우리 지난해 따져보면은 이게 차고 있거든요. 이거는 서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구 규모로 따져보면 서울은 이미 1,000만이고 우리 수도고 우리는 전북 180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인구 수로 따지고 봐도 정말 우리 전북의 축구 열기가 얼마만큼 큰지를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원이나 인천 대도시들 많거든요. 축구단 가지고 있는. 근데 그런 축구단들도 우리 전북의 그런 관중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40만 관중도 돌파를 했고 창단 처음이죠. 그리고 리그 2연속 30만 관중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 김진수 선수가 독일 생활 접고 분데스리가 생활 접고 이렇게 전북으로 오게 된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가 전주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북 현대 그런 관중 열기 이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게 하나 요인이 됐습니다. 예, 축구도시 명성, 축구도시 전주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축구도시 조성의 과제에 대해서도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축구도시 조성의 과제로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축구 인프라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경기장 시설 문제요. 경기장 시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시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시장이어서가 아니고 또 개최도시 시장이어서가 아니고 아마 이제 인프라는 전국 최고로 뛰어오른 것 같습니다. 예.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200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대규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이 큰 계기가 됐고요. 또 특히 작년에도 전북현대 경기 때 그 잔디 문제가 굉장히 애를 먹였는데 이제 전부 우리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수준 못지않은 그런 잔디가 됐고 예. 또 특히 요즘 바뀐 전광판을 보면서 몇 달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전광판을 봤을까. 25만 화소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150만 화소 HD급으로 예. 변모를 했고요. 특히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차장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은 축구 팬들께서 저 경기장에 있는 의자 좀 바꿨으면 좋겠다. 파스텔 톤. 좀 아주 선명한 좀 녹색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직은 쓸만하기 때문에 시민의 예. 세금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서포터스석
거기는 뛰면서 응원할 수 있도록 의자를 도 제거하고 앞에 발을 설치해서 안전하게끔 해서 스탠딩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특히 선수들 이제 드레싱룸이라든지 뭐 샤워실 이런 들이 굉장히 낙후화됐었는데 그 아주 세심한 면까지 다 이번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결국 이번 경기가 끝나면 이 모든 시설은 전주 전북 팬들에게도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2002년 대회도 좀 많이 참관을 하셨던 것 같고 이번 대회도 쭉 보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가보시니까 시설 어떻든가요?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전광판도 했지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은 네. 잔디가 예. 너무 잘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대에 이런 축구장이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저희는 가족 전체가 갔습니다. 서울 애들도 내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분들도 아마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 같고 이제 전광욱. 근데 이제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월드컵 경기장이 다른 데하고는 달리 이제 전철이었기 때문에 오가는데 이 접근성이 조금은 이제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로 약 7,500대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마이카 시대에 너무 차를 많이 갖고 오고 그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익산서 오는 경우, 익산 KT 타고 오는 경우, 그다음에 전주에서 오는 경우 아니면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동산역에서 곧바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제 이것도 좀 과제로 남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예.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갈수록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전북현대가 창단했던 1994년 버스, 1994 버스를 경기 있을 때마다 뭐 주말, 주중 관계없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셔틀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됐고요. 특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끝난 다음에 진출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차단이 상당히 엉키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도 이번에 일소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프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 방금 그 교통 말씀하셨는데요. 숙박 문제, 또 컨벤션 문제 이런 것은 전주가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가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국제 그런 컨벤션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이제 전주시하고도 도하고도 많이 관련돼서 지금 종합경기장을 옮겨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는데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감이 이번에 컸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쉬기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아까 천만 관광 시대를 맞았는데 월드컵하고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문제가 잽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예, 그래서 오는 길에 월드컵도 보고 해야 되는데 표가 부족했다든지, 이제 숙박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끝나고 나면 평가를 좀 하셔서 시장님이 하실 일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지금 선수단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있죠? 지금 저희 구도심에 원도심에 있는 이제 라마다 호텔인데요. 사실은 이번 경기 유치하면서 호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다만 이제 대형 호텔 330실 호텔이 전주에 처음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요. 피파가 여러 차례 실사를 왔었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완성된 호텔을 가지고 다 실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공사 진행 중인 호텔로 실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주의 호텔이 사실은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 숙소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주의 특급 호텔 그리고 이제 컨벤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우리 전주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하여튼 힘을 모아서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강동엽 기자, 이번 대회 예매라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좀 부족한 점, 보완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2년 월드컵이 전주라는 도시를 전 세계인들에게 여기가 축구하는 도시라는 거를 알린 가장 큰 규모 대회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대회입니다. 이미 우리 전주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이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U20을 통해서 이를테면 남미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에까지 우리 전주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접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통합 홈페이지 이게 좀 없었던 점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간단하게 우리 전주의 월드컵 일정뿐만 아니라 전주의 맛집이나 전주의 관광 명소 또 더 나가서 뭐 전북의 관광 명소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 두 번째로는 언어적인 문제도 3월 달에 조추첨이 끝났거든요. 조추첨이 끝난 결과 우리 전주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한 7개 정도의 나라가 경기를 갖는 걸로 이미 나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스페인어 쓰는 국가가 3국가고 그다음에 프랑스어 쓰는 국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어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된 뭐 메인 홈페이지 혹은 스페인어로 된 관광 책자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게 좀 더 전주를 더 알릴 수 있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그 숙박 문제도 보면 우리 라마다라든지 뭐 유명 호텔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언어 서비스 이런 게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숙박이나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2002년도 같이 다중언어 콜센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또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좀 메뉴를 좀 다양한 언어로서 이렇게 알려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됐으면 좀 더 우리 대회가 다른 국가 시민들에게도 좀 잘 우리 전주를 알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취재 기자로서 본 시각을 자세히 좀 들어봤고요. 김대훈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축구인들도 전주에 참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예, 참 그 개막 경기 때도 그랬지만은 저기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제가 전화를 좀 끊고 살았습니다. 예. 이틀 동안에 너무나 이 표 가지고 시달림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은 비명일 수도 있지만은 참 그런 우리 축구원 선배들, 우리 동료들, 후배들한테서 전주에서 좋은 경기를 하니까 꼭 보러 갈 테니까 표 좀 예매 좀 해둘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면 된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 강동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도 이 표 판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피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저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진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억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감이 잘 안 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기 효과를 볼 때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본 시설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증개축을 한다든지 고치단 그런 비용이 이번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숙박이랄지 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대개 전체적인 효과를 대개 한 200 최저는 200에서 한 380, 400억까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대개 300억은 넘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200억이라고 했던 문제는 이 개막전에서 승리가 워낙 컸어요, 이번에. 그래서 한국 전체에 주는 이미지하고 이 중계방송이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주라고는 그 이미지에서 얻는 그 부가가치 그게 커서 아마 200억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잠재적 가치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주에 떨어지는 이런 돈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200억 이렇게 좀 과다할 수도 있고 좀 이쪽 될 수 있지만은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은 지금보다는 기대 효과를 낳았다.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축구를 보면서도 좋았고 또 경기장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쫓아다니면서 일했던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더 됩니다. 예. 시장님 작년에 관련 용역을 좀 하셨다고요? 예. 용역은 조금 이렇게 장밋빛으로 좀 얘기되기가 쉬운데. 예, 뭐 아주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했고요. 예. 이제 저희가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주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한국 이번 경기를 빼고 그 전 경기 4경기를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하는데 U22 2년마다 열리는데 2015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열렸으니 뉴질랜드는 원래 사실은 축구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없는 지역이어서 관중수가 아주 적었던 지역이고 또 2013년도에는 터키였었는데 터키가 내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경기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수치를 잡다 보니까 사실 축소되게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최소 12만 명 정도가 이 경기 때문에 올 수 있을 거다,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한 400억 정도 될 거다. 네. 또 경제 유발 효과 한 600억 정도 될 거다.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인프라, 전주에 대한 또 브랜드 가치의 상승,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자부심 이런 걸로 따진다면 훨씬 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뛰어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 현장에서 보면 취재를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관중들 면면이 어떤가요? 전주 시민, 뭐 전북도민 아니면 외지인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좀 추정을 하시는가요? 제가 개막전을 가봤는데요. 예. 인터뷰하려고 접촉했던 시민들 중에 전북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축구라는 그 스포츠가 전 국민이 다 사랑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막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U20 대표팀이 특히나 이승우, 백승우라고 하는 그런 바르셀로나 출신의 그런 스타성을 갖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물론 전북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축구 팬들이 와서 우리 개막전에서도 매진을 기록하고 그런 걸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김 회장님, 지역에서 축구하는 분들, 지역 축구인들도 감회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 대회를 계기로 조금 달라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무실에 예. 아까도 말씀드린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축구인들도 한 10년 동안에 안 보였던 선배들도 찾아오셔서 이 축구의 20세 월드컵에 관심도 좀 많이 가지셨고 이것을 유치로 함으로써 우리 전북 축구인들의 자긍심이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2002년도에도 경기장 운영관리 관련 자문위원도 하셨다고 하고요. 예. 2002년 이후에 전주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주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은 전주가 이제 스포츠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때였다. 근데 이번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깊숙이 세계 글로벌 시대 전주라는 도시를 각인시켰다. 예.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기간이 약 한 15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5년 사이에 전주라고 하는 그 문화, 스포츠가 굉장히 또 현대라고 하는 그런 그 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이 완전히 전주에서 제일 발전하는 지역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혁신도시도 가고 있고 법조타운도 가고 있고 또 익산하고도 가깝고 완주하고도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혁신도시 농생명이랄지 연기금. 근데 연기금은 투자를 세계적으로 우리가 갖고는 여기 대한민국만 갖고는 투자 지역이 좁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 관계들이 어떤 이벤트를 보냐. 그냥 뭐 돈만 세우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나, 빅 이벤트가 뭐가 있냐 하는데 한옥마을은에서 하나 뜯고 이제는 새로운 스포츠 단지로서의 전주 월드컵이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문화적 자원을 만들어 갔다. 그래서 하나의 전주의 전라북도 이정표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이제는 스포츠 타운을 미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얘가. 그러면 호남 지역에서는 이거 전주가 스포츠 타운 도시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한 호남 지역에서는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하고 전주하고 하는데 다른 건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축구만큼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문화적으로도 서울하고 경쟁이 되거든요. 인사동을 갈래, 전주 한옥마을에 갈래 그러면은 전주 한옥마을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이번에 자리매김을 했다 그런다면 그 할 수 있는 스포츠 타운을 이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면은 전주에 뭔가 호남에 뭔가 획기적인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타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좀 대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이제 스포츠타운 건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축구가 뭐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중복되지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농구장 이런 것들이 또 건설이 되고 또 특히 축구 박물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풋살 경기장 이런 것들도 유소년 축구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이 스포츠 단지의 메카로 만들어질 걸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엽 기자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U20을 통해서 전주가 축구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 U20을 통해서 전미동 구장이라든지 다른 곳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중요한 건 이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인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인프라 속에서 더욱더 실력을 일반인이든 선수든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기반들을 우리 시나 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해서 계속 이런 토대가 유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대은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엊그저께 우리 정문규 회장님께서 우리 14개 시군 회장님들 다 있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20세 월드컵 이걸로서 만족하지 않고 차후에 A매치를 하는데 세계 랭킹 10위 안에 온 팀을 제가 초청을 해서 한번 A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우리 전주 경기에 우리 경기가 아니더라도 타 나라 경기들에도 우리 전주 시민들 특히 또 도민들이 많이 와주셨으면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안진 교수님. 예. 정말로 전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A 매치도 있고 그다음 이제 그 프로 이제 골프 월드도 있는데 지금 유럽은 각 클럽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 이제는 기화가 돼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중국 상해 팀도 있고 북경 팀도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이제 프로 축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어떤 그 컵이랄까 어떤 따로 이런 걸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주가 주체가 된다든지 해서 아시아의 어떤 스포츠 뭐 문화 평화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폭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중일이 서로가 협동도 하고 또 나라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유럽하고 아시아하고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중남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좋은 어떤 이미지가 됐고 또 그만큼 더 발전도 됐기 때문에 특히 전주 시민들이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살려서 이제 그 미래적으로 이 미래 스포츠 문화 그다음에 관광 이런 까지 합쳐서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나가면은 브랜드 가치도 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적 가치도 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방송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는. 그렇기 때문에 MBC랄지 또 다른 방송단체들도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승수 시장님. 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자신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선시대 때 3대 도시였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구수로 도시를 평가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도시의 영향력으로 도시를 평가하곤 하는데 전주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CNN에서 아시아 문화관광의 3대 도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면으로 보면 역사와 문화 또 관광으로 보면 전주의 상대는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시도 좋을 것 같고요. 2주 전에 열렸던 국제영화제도 세계적인 영화제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 U20 월드컵을 통해서 전주는 다시 한번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가 어려운 환경에서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팬들과 또 전북 현대가 있었고요. 또 특히 요즘에 농구 팬들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KCC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제 KCC 경기장도 서울의 장충체육관 모델로 지금 현대 실내체육관을 그대로 아주 멋지게 사실상 신축에 가까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농구도 아마 내년부터는 좋은 성적과 또 2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사토론 오늘 U20 월드컵 전주 개최로 인한 기대 효과 그리고 축구 도시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전주시 비전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스포츠를 두고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국 선수들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축구도시 전주라는 타이틀이 비단 이런 국제대회 때만 반짝하지 않고 문화와 산업으로까지 확장돼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